손가락을 뻗어 화면을 터치했지만 기계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네가 답답하게. 비키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70년 인생 동안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지연은 다락방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표면의 작은 흠집 하나하나가 그녀의 인생 여정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의 질감을 천천히 더듬었어요. 20년 동안 거의 열어보지 않았던 가방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냄새가 남아있네. 지연은 가방에서 나는 특유의 가죽 향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파리의 디자인 스튜디오, 밀라노 패션 위크의 화려한 조명, 뉴욕의 분주한 쇼룸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자신의 패션 제국을 일구었던 순간들이 향기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가방 안에는 100억 원이 넘는 통장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와 남편 이태아가 함께 일군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해너의 결실이었죠. 창가로 다가가자 시골 마을의 고요한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과 전 세계 메트로폴리탄의 세련된 거리를 뒤로하고 지연은 이 작은 시골 마을을 선택했어요. 남편 태아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었죠.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해.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는 항상 그녀의 가장 큰 지지자였고 해너 브랜드의 성공 뒤에는 항상 그의 격려와 비즈니스 감각이 있었으니까요. 전화벨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경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여보세요? 미경아? 지연아, 좋은 아침이야. 미경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게 들렸습니다. 저기, 임대료 이야기 때문에 전화했어.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장미경은 어려운 가정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예술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최근 임대료가 갑자기 2배로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급해? 센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미경이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3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미경의 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치유받는 안전한 피난처였죠. 걱정하지 마. 내일 돈을 가지고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다시 가죽 서류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통장을 꽉 움켜쥐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의 센터를 돕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 예술학교의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디자인은 단지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항상 믿어왔으니까요. 사진 액자에서 미소 짓고 있는 태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태아야, 내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아가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언제나처럼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지연, 당신은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어라고 말했을 겁니다. 스마트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재원이었어요. 지연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재원과의 관계는 태아가 떠난 후 많이 소원해졌었죠. 그는 어머니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재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응, 잘 지내지. 너는 회사는 어때?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서울에 오실 일 있으세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의 만남은 항상 어색했어요. 재원은 항상 어머니가 다시 사교계로 돌아가길 바랐고 시골 생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글쎄. 당분간은 여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멀리 보이는 산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재원과의 거리감이 가슴을 무겁게 했지만 오늘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창의력과 열정을 다시 깨우기로 한 거죠. 낡은 옷장에서 심플한 린넨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디자인한 옷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셀러브리티들이 앞다퉈 입었던 해너의 시그니처 아이템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편안한 일상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볼까?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래된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 집을 나섰어요. 봄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칼을 살랑거렸습니다. 70대의 나이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동안 지연은 디지털 기기와의 불편한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해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급변한 디지털 환경은 그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스마트폰 사용부터 키오스크 주문까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꼭 해내고 말 거야.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가서 친구 미경을 돕고 나아가 지역 예술학교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도 시작할 거예요. 다시 한번 그녀의 디자인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옷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디자인하는 거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버스에 올랐어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행 입구에 들어서자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들어오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은행 로비는 세련된 디자인과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지연의 디자이너적 시선으로 보니 공간은 세련됐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너무 차가운 블루톤이네. 따뜻한 아이보리나 베이지를 섞었다면 더 포근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은행 안은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 직원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지연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큰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번호표는 어떻게 뽑나요? 직원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연의 소박한 린넨 원피스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그 눈빛에 지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쪽 기계에서 터치스크린으로 업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원은 손가락으로 입구 쪽에 있는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기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열되어 있었어요. 예금, 출금, 송금, VIP 상담. 너무 많은 메뉴에 어지러웠습니다. 손가락을 뻗어 화면을 터치했지만 기계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네가 답답하게. 비키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70년 인생 동안 이렇게 무시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한때는 패션계의 여왕으로 불렸던 사람이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지연은 조용히 옆으로 비켰습니다. 젊은 남성은 신속하게 화면을 터치하고 번호표를 뽑아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다시 기계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세게 화면을 터치했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더욱 초조해졌어요. 결국 다시 안내 데스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신유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요, 번호표를 뽑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유나는 껌을 씹으며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드러난 짜증은 지연의 마음에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냥 화면을 터치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빠요.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빨리 해주세요. 할머니, 그 한마디가 지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가 지난 50년간 쌓아온 모든 성취와 자부심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10분, 20분, 30분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호표를 뽑는데 실패했어요. 맨 처음 봤던 직원에게 다시 가보았지만 그녀는 지금 바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다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은행 입구로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안내 데스크의 유나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우진 고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VIP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나이 들고 허름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현실이 서글펐어요. 마침내 한 창구가 비었을 때 지연은 용기를 내어 직접 다가갔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껌을 씹으며 냉소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번호표 없이는 안 됩니다. 다음 손님 모시겠습니다. 지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번호표를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어요. VIP 상담을 받고 싶은데. VIP요? 유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VIP 고객님들은 따로 연락을 받고 오세요. 얼마나 찾으실 건데요? 지원금 신청하러 오신 거면 구청에 가셔야 해요.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금 받으러 온 거 아니야? 요즘 노인들 디지털 기기 다루기 너무 힘들어 하더라. 오늘도 바쁜데. 그 순간 지연은 자신이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100억이 넘는 통장이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힘없이 중얼거리며 지연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어요. 나이 들었다고 소박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센터에 있는 아이들도 생각났어요. 내일은 꼭 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센터의 문을 닫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이었어요. 지연아, 어떻게 됐어? 은행은 다녀왔어.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경에게 자신이 겪은 모욕적인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응, 다녀왔어. 내일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오늘은 좀 복잡했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내일 꼭 해결할게. 전화를 끊고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소박한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패션계를 휩쓸었던 그 자신감과 열정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내일은 다른 날이 될 거야. 지연은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겪은 무시와 모욕을 넘어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행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은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의 슬픔과 분노를 창의적인 에너지로 바꿀 방법을 고민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거야. 외모가 아닌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눈을 감으며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단순히 돈을 인출하는 날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 여정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꼼꼼히 살폈어요. 어제와 같은 소박한 린넨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오래된 보석함에서 남편 태아가 그녀의 첫 컬렉션 성공을 축하하며 선물했던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 목에 걸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 있는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소박한 차림에 우아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오늘은 꼭 해내야 해. 지연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어제의 모욕적인 경험이 오히려 그녀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가죽 서류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문이 열리기 전이었어요. 지연은 첫 번째 손님으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번호표 기계 앞에 섰어요. 어제와 달리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 조용히 도움을 청했어요. 죄송한데요. 이 기계 사용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원은 친절하게 도와주었고 지연은 드디어 번호표를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1번.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1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창구로 향했습니다. 어제 봤던 유나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직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지연의 소박한 차림을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VIP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어제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네, VIP 상담이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지연입니다. 직원은 컴퓨터에 그녀의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그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지연이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습니다. 직원은 다시 입력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찾지 못하는 듯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시스템에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세요. 혹시 통장이나 신분증을 가져오셨나요? 네, 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통장을 열자마자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이 통장은 5년 이상 거래가 없어서 휴면계좌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5분, 1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15분이 지났을 때 그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제 지연을 무시했던 유나가 함께였습니다. 유나의 얼굴은 어제와는 다르게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이지연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 통장은 휴면 계좌라 바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른 창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바뀐 호칭에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할머니에서 고객님으로의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지연은 유나의 창구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껌을 씹고 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지연 고객님, 이 통장은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휴면 계좌가 됐습니다. 다시 활성화하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그리고 이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지연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건넸어요. 잔액 확인도 하고 싶습니다. 네, 확인해 드릴게요. 유나는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유나가 보고 있는 화면에는 100억 원이 넘는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을 겁니다. 잠시만요. 유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어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연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5분 후 유나는 중년 남성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 남성은 지점장으로 보였어요. 이지연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의 지점장 박상우입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VIP 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점장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표정은 친절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VIP 룸은 은행 안쪽에 위치한 작은 방이었어요.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 그리고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지연에게 의자를 권하고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어요. 이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고객님의 VIP 정보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이 여사님이라는 호칭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여사님이요? 어제는 할머니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 여사님이라니 참 신기하네요. 지연의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불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직원은 지점장님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지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해당 직원에게는 적절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VIP룸 밖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지연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정말요? 해너 브랜드의 창립자 말씀이신가요? 제가 패션 전공할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분이신가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점장의 표정도 당혹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VIP룸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오늘 저희 은행에서 지역 패션 디자인 장학금 행사가 있는데 참석자 중 한 분이 이지연 고객님을 알아보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VIP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 패션계 인사들, 지역 신문 기자까지 모두 지연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지연 선생님,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90년대 파리 컬렉션을 보고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됐어요. 선생님 해너 브랜드의 미니멀리즘은 현대 한국 패션의 이정표예요. 모든 시선이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지점장은 완전히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유나는 VIP룸 문 밖에서 얼굴이 창백하게 변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숨어 지내다 갑자기 이렇게 알려지다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전문가적 본능이 깨어났어요. 차분하게 자세를 바로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그 순간 지연의 내면에서 뭔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자신감,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이 다시 솟아올랐어요. 20년간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녀의 업적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지점장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리지연 선생님,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강인함과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박 지점장님, 제가 필요한 건 친구의 예술치료센터를 위한 3천만 원과 지역예술학교 장학금 프로그램을 위한 2억 원입니다. 지점장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VIP룸은 이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녀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했어요. 이 은행의 이미지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게 있네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녀의 새로운 디자인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행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은행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 지연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임원들과 달리 지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런 프레젠테이션은 그녀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과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설명해 왔으니까요. 제가 제안드릴 것은 단순한 은행 이미지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중심에 둔 완전히 새로운 은행 경험의 디자인입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페이지에는 은행 직원들의 새로운 유니폼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어요. 차가운 네이비 블루 대신 따뜻한 베이지와 부드러운 그린 톤의 조합이었습니다. 현재 유니폼은 너무 딱딱하고 위압적입니다. 마치 벽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 새 디자인은 친근함과 신뢰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은행 로비의 새로운 레이아웃이 그려져 있었어요. 딱딱한 대기 의자 대신 편안한 소파와 작은 테이블들, 그리고 자연 채광을 살린 공간 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인생의 첫 집을 위한 대출 상담일 수도 있고,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 상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들의 차갑고 딱딱한 공간이 아니라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본사에서 온 최태영 이사의 눈빛이 점점 더 관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연은 스케치북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모두를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 프로그램과 젊은 세대를 위한 창의적 재정 관리 워크숍을 함께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세대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장을 만드는 거죠.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최태영 이사였어요. 이지연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단순한 PR 효과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제안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저희 은행 전체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창작의 기쁨이었어요. 디자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녀의 오랜 신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승인입니다. 예산 걱정 마세요. 본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 이사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지연은 한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유나였어요. 이지연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눈에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님을 너무 형식적으로 대했어요. 지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사실, 저는 승진을 위해 부유해 보이는 고객에게만 집중하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매달 실적 평가가 있고 VIP 고객 유치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유나 씨, 내가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저도 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취업이 안 돼서.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가 선생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함께해요. 당신의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지연과 유나는 모두를 위한 금융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디자인 감각으로 은행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고, 유나는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지연의 아들 재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연락받았어요. 어머니께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고.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는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응, 그래. 작은 변화를 시작하고 있어.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재원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주말 재원이 지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작업실에 들어서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벽에는 수십 장의 디자인 스케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니폼부터 인테리어, 브로슈어 디자인까지. 지연의 창의력이 폭발한 흔적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최근에 하신 거예요? 재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재원은 천천히 스케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감동의 빛이 번졌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디자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과의 관계에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원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 그래줄래?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비전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재원도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그의 IT 전문 지식은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모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은행 직원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미경의 예술치료센터는 은행의 후원으로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개소식 날 미경은 지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지연아,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줄은 몰랐어.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서 이런 큰 변화를. 정말 대단해.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디자인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어. 내 오랜 믿음이었지. 예술치료센터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그들의 상처와 꿈,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지역 예술학교 장학금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재능 있는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의 변화도 눈에 띄게 나타났어요. 직원들은 지연이 디자인한 새 유니폼을 입고 로비는 따뜻한 색감과 편안한 가구로 채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작업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습니다. 그녀의 창의력은 마치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재원이 있었습니다. 모자는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때로는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어요. 디자인과 기술의 만남. 어머니와 제가 함께하면 정말 대단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원의 말에 지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단순한 은행 이미지 개선을 넘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를 디자인하는 꿈이었습니다. 프로젝트 1주년 기념일, 은행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무대 뒤편에서 자신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재원이 지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오랜만이라서 조금 떨리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은행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고 그녀의 살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재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박상우 지점장이 마이크를 들고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년 전 우리 은행은 큰 변화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분의 놀라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지연 선생님을 무대로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노인들, 젊은이들, 어린이들.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은행의 번호표도 뽑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의 경험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로서 평생 믿어온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디자인은 단지 물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빛났어요.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를 보세요. 이제 이곳은 단순히 돈을 맡기고 찾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꿈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은행의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직원들은 그녀가 디자인한 편안하고 친근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로비는 따뜻한 색감과 자연 소재의 가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공간이, 다른 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금융 교육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지 한 은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은 모델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순서로 신유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1년 전 지연을 무시했던 그 직원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 저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나이 든 분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연 선생님 덕분에 우리 은행은, 물론 저 자신도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맡기고 찾는 곳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꿈꿔왔던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은행에서 디자인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지도 아래 그녀는 자신의 창의력을 다시 발견했어요. 무대 한쪽에서는 미경이 운영하는 예술치료센터의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미경은 지연을 향해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지역 예술학교 장학생들의 작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들이 만든 작품들은 지연의 미니멀한 스타일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것이었어요. 지연은 그들의 작품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디자이너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지연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인들은 디지털 금융 교육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젊은이들은 장학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저녁 지연은 미경, 재원, 유나와 함께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어요.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 미경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몰랐어. 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재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그 큰 부를 가지고도 시골에서 소박하게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디자인하고 계셨던 거예요. 재원의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저도 정말 감사드려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다시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어요. 지연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샴페인 한잔 할까요? 재원이 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1년간의 놀라운 여정의 건배. 네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자신의 오래된 스케치북을 펼쳐보았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그렸던 첫 디자인 스케치들부터 최근 은행 유니폼 디자인까지 반세기에 걸친 그녀의 창작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 태아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태하야, 보고 있니? 내가 여전히 세상을 디자인하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여전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시골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그녀의 모델을 따라 노인 친화적인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패션업계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디자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녀가 시작한 작은 변화의 물결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몇 달 후 지연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주제였어요. 강당은 젊은 디자이너 지망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한 학생이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언젠가 저도 선생님처럼 디자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연은 그 학생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디자인은 단지 물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디자인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에요.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디자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학생의 눈이 빛났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 지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라 사회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그녀의 창의력과 열정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70년이라는 긴 여정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디자인을 통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겠다는 그녀의 꿈이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소박하게 보인다고 무시당할 필요는 없어.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지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어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지연이 디자인한 것은 단순한 유니폼이나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대 간의 이해와 존중,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디자인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자인의 힘이었습니다.